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7월의 책들 3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들은 이렇게 3권이고요. 순서대로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 책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 간다 마사노리라는 일본의 마케터가 쓴 자기계발서이고요. 두 번째 책은 스타벅스 CEO이자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의 그라운드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데이빗 고긴스가 쓴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소개해 볼게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일본에서 출간과 동시에 2달 만인가 1달 만에 6쇄까지 찍고 50만 부가 팔리면서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올라섰던 책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이제 파격적인 관심을 받았었는데 막상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방 절판됐다가 최근에 이제 소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 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출판사에서 거의 20년 만에 이제 증보 개정판을 다시 재출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읽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화려하게 추천사를 써놨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재밌게 읽지는 않았고, 이 책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곡감부터 채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심을 쌓아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돈은 가장 중요하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면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들을 듣고 살잖아요. 저자는 이제 이런 원칙들이 다 좋지만 당신이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4가지 원칙은 일단은 보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고, 겸손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겸손하지 않아야지만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다 보면은 만년하청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자는 일단 당신이 아직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일단 성공하는 데 집중을 해라. 거기에 최우선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런 원칙,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 있는 원칙들을 그리고 덕을 쌓는 데 집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들 중 하나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아까 흔히 말하는 뭐 돈은 가장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상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때,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때는 그런 원칙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막상 돈을 벌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잡았다가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나서는 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들을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아직 그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면 일단은 돈 버는 데 집중을 해라 라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7가지를 좀 제안을 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많고 엄밀히 말해서는 좀 옳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잠재의식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왜 저자들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실제 객관적인 어떤 지식인지는 뭐 좀 잘 모르겠어요. 저자도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부분 이제 주석으로 보완해 놓기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기에는 괜찮은데 뭐 꼭 굳이 읽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자기계발서들을 최근에 좀 몇 권을 읽었다 하면은 굳이 추천드리는 책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거나 공감을 얻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도 있는 반면에 유명해서 유명해진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후자에 좀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해서 유명해진 책이고, 근데 저는 왜 읽었냐? 어떤 강의에서 강사님이 좀 괜찮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강사님이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마인드셋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탑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인용을 했는데,
그래, 저 강사님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으니까 그럼 저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어봤는데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책 그라운드업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은 커피 맛이 엄청 맛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좀 보편화되어 있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어떤 카페 문화를 대한민국에 장착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스타벅스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중고서점을 맨날 그러듯이 중고서점을 이제 떠돌다가 이 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 그라운드업 좋다. 제목부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두를 분쇄하다 할 때 그라운드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업의 용어로 쓸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할 때 이제 그라운드업 이제 다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을 가지자, 다지자라고 할 때 쓰는 그런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책을 펼쳐봤는데 앞부분을 보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적.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자서전이나 평전을 한 번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구입을 했는데 일단은 이 책이 그 하워드 슐츠가 쓴 세 번째 책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스타벅스 초기 창업식이나 스타벅스의 초기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문제는 하워드 슐츠가 책을 이제 너는 이미 내 얘기를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얘기를 할게 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아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이 편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초기 창업했던 이야기랑 현대 시점, 그 다음에 현대 시점도 가까운 과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먼 과거가 있을 건데 이게 약간 계속 교차 편집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읽다 보면은 장 단위로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은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는데 책을 전부 다 읽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공한 거지? 그럼 앞부분의 스타벅스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이제 상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라운드업 대신에 하워드 슐츠의 첫 번째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왔고 2020년도에 한국의 번역판으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2019년과 2020년도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터졌었어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이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었고 어떤 사회적인 인권 운동들, 성소수자들에 관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던 시점인데 하워드 슐츠가 이제 얘기를 해요.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가 항상 어떤 제3지대의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랐거든요. 이 제3지대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하길 바랐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가 어떤 고급화된 브랜드, 어떻게 보면 좀 조롱되기도 하잖아요. 밥 한 끼에 가까운 가격에 음료수를 팔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맥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어떤 고급 기기를 들고 가지 않으면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조롱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스타벅스가 그렇게 고급화된 이미지를 고집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굉장히 양질의 인테리어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 직원 의료보험 혜택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했었던 회사이고요. 잘 알다시피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이 학자금 대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 미국에서 재향군인들과 재향군인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했었던 회사이기도 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되뇌었었던 ESG에서 이제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정말 활발하게 진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19년도 당시에 이제 하워드 슈츠가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왔고 지금 현재 스타벅스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런 성격의 책이에요. 물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 있잖아요. 재벌 기업 총수가 나와가지고 사회적인 담론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특정 집단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책가들에게 뭐 불합리한 규제를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인데 실제 주주들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워드 슈츠는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런 목소리들을 강하게 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워드 슈츠 본인은 그 굉장히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 출신이에요.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국가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했는데 부모님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장모님이 운영하는 사설 도박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박판은 이 하워드 슈츠의 집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집에 모이되면은 이제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안에서 밤새 밖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뻑뻑 피고 술 마시며 도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어야 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하워드 슈츠는 어메리칸 드림을 성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창업자가 됐고요. 뭐 엄밀히 말해서 스타벅스라는 사업은 이미 있었고 하워드 슈츠가 중간에 나중에 인수를 했지만 그와 같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던 서민이 이렇게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체계가 정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채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혜택을 이 다음 세대 미국인들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제 이 책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도 있구나, 이런 꿈을 꾸고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재밌는 느낌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스타벅스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부터 읽지는 마시고 그 스타벅스 뭐 창업 신화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데이빗 고긴스의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이 세상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자기계발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 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데이빗 고긴스는 이제 정말 극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극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이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극기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화신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그의 무모함에 정말 혀를 차게 되고 정나미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모습에서는 정말 존경심도 나고 나도 좀 저런 면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의 자서전이고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시간순으로 쭉 나열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 속에서 깨달았던 어떤 삶의 원칙들 11가지를 배열을 해놨습니다. 데이빗 고긴스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와 그의 형을 거의 아동 학대 수준으로 노동 착취를 했었고 밤이면 뭐 엄청난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됐었고 결국에 참지 못한 엄마가 나중에 이제 집을 도망쳐 나와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 이야기니까 작은 미국의 남부 시골 마을에서 흑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또 당했겠어요. 거기다가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시기에 밤새도록 노동 착취를 당했고 그래서 글 읽는 방법이나 어떤 학술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거의 함량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해요. 어느 날 데이빗 고긴스는 인생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네이비실에 합격을 했고 각종 특수부대 시험에 응시를 했었으면서 초인적인 행동들을 쌓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무모했어요. 네이비실 훈련 중에 나중에 지옥주라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체 그 기간 중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재우면서 이 훈련생들의 정신과 육체를 거의 극한까지 몰고 가는데 그 지옥주를 3번 만에 통과를 해요. 근데 좀 억울하기는 해요. 왜냐면 첫 번째는 폐렴에 걸려서 중도 하차를 했고
두 번째는 무릎뼈가 박살이 나가지고 중도 하차를 했고, 세 번째는 정강이 뼈가 부러졌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박스 테이프로 정강이를 칭칭 감아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을 하고 24시간 동안 150km인가를 주행을 하는데, 물론 그는 네이비실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했겠지만 이런 종류의 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군인 정신으로 냅다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료를 보고 달리면서 뭐 피똥을 싸면서 정말 그 완주하는 데 성공을 하죠.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뭐 세계에서 몇 명이 하지 않은 온갖 울트라 마라톤들, 뭐 며칠에 걸쳐서 몇백 킬로를 달리는 그런 경기들이나 철인 3종 경기들을 계속 나가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죠. 그가 이런 기록들을 하는 이유는 전사한 군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모집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 평전들을 읽기를 좋아하는데, 평전들을 읽기 좋아하는 이유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삶의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배울 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많은 주장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던지는 사람보다 자기 삶 속에서 실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많은 울림을 받습니다. 물론 말을 조리게 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실천을 하고 실천한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빗 고긴스는 뭐 자기 인생을 통해서 평생 실천을 해왔고, 그 실천, 정말 매일매일을 전투를 임한다는 자세로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인생의 교훈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뭐 하루에 몇십 킬로 마라톤을 뛰고 지금도 수많은 도전 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2023년 7월의 책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총 3권이고 이번 책들은 다 괜찮았는데 이 책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 책은 스타벅스, 하워드 슈츠의 앞선 다른 책들이나 아니면 스타벅스의 어떤 기업 분석을 해놓은 책들을 읽은 분들이라면은 뭐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은 정말 내가 요즘 약간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은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의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무릎 연골이 아작날 정도로 이상한 자세로 달리기를 하고 무모하게 울트라 마라톤을 뭐 갑자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150km를 달린다고 하면서 혈료 싸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런 정신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적이 언제인가라는 반성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추천하고 아마 올해의 책들 중에서 꼭 손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이 중에서 재밌는 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8월의 책들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